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9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가대표 최강 리그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혼선의 양상을 펼치고 있는 B조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박하민 선수가 강적 강동현 선수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결선 진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지금 자력으로는 힘들고요. 조금 도와만 준다면은 2등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박하민 선수에게 행운이 따라올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대회 정보입니다. A조, B조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조에는 10명의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남자 국가대표 8명, 여자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 1명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조 성적 상위자 2명을 선발을 해서 순위 결정전을 펼치는데요. A조 1위와 B조 1위가 결승전, A조 2위와 B조 2위가 3, 4위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2,500만 원, 준우승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3회입니다. 네, 먼저 A조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변상일, 김지석 선수, 이 성적 상위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7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신진서 선수는 마지막 대국 이현 선수와의 대국을 남겨놓고 있고요. 변상일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9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네, 지금 자력으로 1등이 가능한 것은 김지석 선수만 가능합니다. 결승판이 될 것 같고요. 과연 마지막 경기 어떤 선수에게 행운이 따라올까요? 네, 이어서 B조 보시겠습니다. 자, B조는 경쟁이 더 치열한데요.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박정환, 신민준, 원성진 선수가 있고요. 그 뒤를 박하민 선수가 쫓고 있습니다. 네, B조는 사자 동률도 날 수가 있고요. 박하민 선수가 그래도 조금 불운한 것은 사자 동률이 났을 때 신민준 선수에게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은 힘들고 좀 도와준다면 2등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경기는요 박하민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최정 선수는 4승 4패가 되면서 이 순위권과는 멀어졌어요. 네, 최정 선수는 이제 1, 2등은 노려볼 수가 없고요. 네. 이제 박하민 선수를 상대로 완편하게 대국을 하겠죠. 네, 이렇게 A조와 B조 대진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박하민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자, 박하민 선수는 지금 이 마지막 판을 가져가야지 좀 희망이 있는데요. 네,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하면은 2등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2등이 된다면은 3, 4위 결정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큰 네. 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마음 편히 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맘 편하게 대국을 할 거고요. 박하민 선수에게 좀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그 전의 묘미는 고춧가루의 묘미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춧가루가 사실 한 가지도 큰 재미가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과연 오늘 대국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B조로 가보겠습니다. 박하민 선수와 최정 선수의 경기입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자, 박하민 선수의 흑번이고요. 최정 선수의 100번입니다. 저희가 잠깐 고춧가루 얘기를 했는데 리그전에서는 종종 이런 이 사건이 좀 등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리그전의 묘미인데요. 박하민 선수가 일단 어느 정도는 사실 리그 중반까지는 상위권 진출을 좀 노려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 네, 어제 정말 큰 판 이겼죠. 강동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이제는 2등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박하민 선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고 기사 결정전에서 역시 리그전 방식으로 치러졌잖아요. 이 박영훈 선수가 이 마지막 대국, 이 관계가 없었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고춧가루 역할을 했었어요. 네, 박영훈 선수가 뭐 다른 국내 기전에서 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판을 김지석 구단에게 네. 승리를 하면서 뭐 정말 큰 고춧가루를 뿌렸었는데 사실 뭐 승부하는 기사들이 네. 고춧가루 개념이라는 게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 네. 누구나 당연히 이기고 싶습니다. 프로 기사에게는 뭐 연습 대국이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매판 이기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사들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정 선수도 지금 2대국을 승리를 한다면 또 승리 수당이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두 기사의 상대 전적도요. 세 판의 대국 기록이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가 예전에 승리를 거뒀었고요. 박하민 선수가 조금 성장하기 전에 최정 선수가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대국이 뭐 다시 한번 진검승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기부여는 박하민 선수가 더 되거든요. 필승의 심정으로 임하고 있는 박하민 선수. 이 두 기사는 올해 세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 올 초에 KB 리그에서 두 차례 만난 바가 있고요. 정규 리그에서는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는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국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최정 선수에게 2연패를 당하고 있었던 기록을 깼고요. 네, 박하민 선수는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기사고요. 네. 최정 선수도 물론 최근 1, 2년 사이에 랭킹도 많이 끌어올리고 성적이 정말 좋기는 한데 네. 확실히 좀 남자 기사들과 대국을 했을 때는 여자 기사들과 대국할 때보다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다른 모습인가요? 그게 바둑 기풍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승부를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경기였었던 최정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에서도 이 마지막 승부처 장면에서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 바둑이 끝나고 말았거든요. 네, 어제도 조금 심한 공격을 하면서 백대마가 살게 되자 최정 선수가 뭐 몇 수 진행을 더 하긴 했지만 금방 네. 돌을 거뒀는데 최정 선수가 조금 승부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비슷한 형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란히 흑도 백석점 쪽으로 협공을 한 상태, 그리고 백도 이 우상 쪽으로 이 흑의 세력 가까이 협공을 하면서 네, 변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좀 무난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여기서 박하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이 좌 쪽에 입구자를 두는 자리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백이 우하 쪽을 걸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변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흑도 그냥 받아주긴 싫습니다. 그렇다면 협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백돌이 우변 쪽에 있는 만큼 흑도 조금 압박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곳 날일자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그래도 이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반대쪽으로 벌려가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변 쪽을 다가서는 것은 좀 더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백도 우하 쪽을 걸쳤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응수가 막상 어렵습니다. 여기 협공을 하기에는 귀 쪽이 비어 있고요.
네, 그렇다고 귀 쪽을 받기에는 하변에 벌리는 자세가 흑도를 협공을 하면서 벌리는 거기 때문에 흑도 지금은 웬만해서는 협공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백이 3-3을 들어갔을 때 네. 차단을 하는 것은 일단 귀 쪽의 실리를 빼앗기는 게 싫기는 해요. 똑같이 벌려가는 것이지만 어느 방향 쪽으로 벌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작전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흑도 우아 쪽을 굳힌다면은 무난하고요. 이 자리를 굳힌다라고 했을 때 백도 뭐 당장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조금 무난하게 둔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미리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네. 흑이 좌변 쪽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아 쪽을 두고 중앙 쪽을 나갔을 때 네. 뭐 만약에 하변 쪽을 받는 것은 백도 다음에 이쪽을 젖히고 붙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흑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깔끔하게 바깥쪽을 틀어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된다면 서로 단단한 형태로 모양을 완성시키겠고요. 네, 지금은 흑도 뭐 우아 쪽이 무난한 선택이긴 하지만 좌상 쪽을 먼저 걸쳐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받는다면은 그때는 좌변 쪽을 선택을 했을 때 이 걸쳐두는 교환은 아무래도 다음에 흑이 언제든지 걸치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 흑은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염두를 해야 할 것은 이렇게 걸쳤을 때 백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점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걸쳤을 때 백도 받는 것보다는 반발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입구자로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네, 흑도 좌상 쪽에 먼저 걸쳐둘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아마 백이 반발이 싫었던 것 같아요. 네, 백도 모양을 정비하고 있고요. 백도 붙이는 교환은 사실 간명한 선택이긴 한데 조금 더 가볍게 나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뭐 이 자리나 아니면은 이곳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교환을 한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백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변 쪽에 침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쪽을 선수로 처리한 게 흑도를 압박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지금 유연하게 행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흑돌 가까이 붙여가면서 힘있게 행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뽑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네, 백은 선수를 잡고 하변 쪽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흑도 당장 한 점 쪽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변 쪽에 흑도 같이 다가서면서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한 점을 가볍게 처리를 하는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부분, 이 백이 흑도를 건드려주면서 흑도 두텁게 마무리돼서 만족을 했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 뭐 좌변 쪽에 흑집이 어느 정도 생길 거고요. 네. 그리고 하변 쪽은 당장 받지 않더라도 한 점이 뭐 통으로 잡히진 않기 때문에 네. 흑도 충분히 손을 빼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네, 예상대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흑이 여러 가지 선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계속 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마를 할까요? 네, 일단 흑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무난하긴 해요. 이게 어느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나 아니면은 그 위쪽으로 두는 게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긴 합니다. 아니면은 네. 아예 백도를 차단을 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백돌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백은 중앙 쪽을 씌우고 자연스럽게 아마 하변 쪽을 벌리면서 네. 최대한 발빠르게 행마를 하겠죠. 중앙 쪽에 끊기는 것은 있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다음에 젖히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끊는 것은 네. 단수 치고 젖히는 순간 백이 당장 패를 걸면서 뭐 중앙 쪽을 나갈 수도 있겠죠. 네. 박하민 선수의 기풍상 이렇게 입구차로 차단하는 수는 왠지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흑은 실리로 앞서 나가는 작전을 펼치는 게 지금은 좋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한 점을 당장 움직여준다면은 네, 차단을 합니다. 정말 아닐 것 같다 하니까 딱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전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네, 뭔가 계속해서 실리 쪽으로 둘 줄 알았는데 일단 네. 백도를 차단을 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네. 자, 우선 하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백도 하변 쪽을 벌려가는 게 당연히 좋은 자리긴 한데 네. 그냥 하변 쪽을 두는 것은 흑도 좌 쪽의 백도를 공격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대세점의 자리를 두어갔고요. 아무래도 흑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네, 백도 하변 쪽을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중앙 쪽에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변을 두는 게 좋습니다. 백도와 안정적으로 모양을 갖추면서 또 흑을 압박하고 있고요. 네, 흑도 지금 입구자로 나간다면 가장 튼튼하게 나가는 거고요. 근데 입구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백돌에 좀 기대면서 나가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긴 해요. 이렇게 이 양쪽에 상대방 돌이 있을 때는 어느 쪽으로 기대느냐 이 선택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백돌 어느 돌이 약한 돌이고 어느 돌이 강한 돌인가요? 네, 아무래도 돌수가 많은 좌 쪽의 백돌이 좀 더 튼튼해 보이긴 하고요. 그렇다면 네. 약한 돌 쪽으로 기대는 것보다는 중앙 쪽을 두면서 그래도 최대한 약한 돌을 튼튼하게 주지 않는 게 네.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뻗어 나온 돌은 이미 돌수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흑도 당장 나갈 수도 있는데요. 중앙 쪽에 한 점을 끊어보는 것도 있어요. 저 자리는 항상 백이 있는 게 선수로 드는 거 아닌가요? 네, 있는다면은 하변 쪽에 넘어가는 수를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 하변 네. 쪽에 넘어가는 게 있고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끊어보는 것도 있고요. 끊었을 때 백이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한 점을 따내고요. 보통은 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교환 자체는 다음에 여기 급소 자리를 두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백의 안형을 어느 정도 먼저 없앴으니까요.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 교환으로 인해서 이 선 빠지는 수가 든다면은 흑 두 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흑은 뭐 당장 중앙 쪽을 계속해서 진출을 할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수가 있다면은 진출을 보류를 하고 우아 쪽에 붙이는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시 입구자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입구자는 사실 정말 네. 단단한 행마긴 한데 어찌 보면 좀 둔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두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런 행마의 단점은 아무래도 좀 발이 느리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발은 느리고요. 뭐 대신에 튼튼하긴 하지만 이제는 백도 좌 쪽에 두 칸이나 아니면은 걸치는 것도 지금은 좋아요. 두 칸을 뒀을 때 다음에 흙이 눌러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네, 애초에 멀리 벌려서 그냥 받아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계속해서 이 두터운 행마를 보여주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 기대지 않고요. 좀 아까웠을까요? 네, 저도 조금 더 경쾌한 행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입구자로 나갔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이제 하변을 두는 게 당연합니다. 네, 반대로 흑이 하변 쪽에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굳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변 쪽을 두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두 칸이 될지 아니면 걸치는 게 될지 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걸쳤을 때 흙이 협공하는 수가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네, 흙이 당장 갈라가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백이 이곳 한 칸을 뛰는 것은 흙이 한 점을 잡아서요. 네. 중앙 쪽을 씌울 수는 있지만 귀 쪽으로 쉽게 삽니다. 이거는 그래도 흙이 좀 괜찮은 진행으로 네. 그렇다면은 걸치고 들어갔을 때 백도 아마 바깥쪽을 나가겠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복잡해지겠는데요. 네, 미는 것은 당장 씌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씌우는 것은 흙이 찌르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백도 먼저 젖혀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젖히면은 끊어서 당장은 흙이 백도를 추궁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은 좀 네. 간명하게 처리를 한다면은 이은 다음에 흙이 받을 때 중앙 쪽을 씌우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뭔가 끊어서 두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걸쳤을 때 들어가는 것은 입구자로 나가는 자세가 괜찮아서 지금은 네. 충분히 걸쳐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붙이는 것은 뭐 당장 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네. 이곳을 젖히고 있습니다. 아, 버려버리는군요. 네. 흙이 단수치고 2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건 백이 모양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됐죠. 이- 하변 쪽에 선수도 있고요. 아, 네. 이건 흙이 살아도 망한 결과인가요? 네, 이거는 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걸쳐갔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이 세 칸 사이에 침입을 하기 위해서 중앙을 좀 교환을 해두고 나서 침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악수인가요? 이 중앙 쪽을 먼저 건드리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젖히고 느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만약에 백이 다음에 중앙 쪽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침입을 하고요. 이제는 입구자로 두는 게 흙이 바깥쪽을 나왔을 때 중앙 쪽에 씌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한 칸 정도를 뛰면서 아까와 좀 비슷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흑의 입장에서 이 진행이 됐을 때 중앙 쪽에 이 교환이 너무 악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고민이 되거든요. 네. 하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흑백 서로 적극적인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진행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 리그 B조 9라운드입니다. 최정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결. 자, 마지막 이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박하민 선수. 이 한 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정말 중요한 판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기사의 프로필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리그 순위 4위에 자리해 있고요. 자, 올해는 3승 7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랭킹에서는 32위에 자리해 있고요. 2018년에는 최우수 신인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는 2018년부터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상위권 기사들과 대국을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네. 많이 성장을 했죠. 자, 박하민 선수 작년에는 크라운 혜태배와 미래의 별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신예 대회는 졸업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신예 기사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최정 선수는요, 4승 4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순위 5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국내 여자 기사를 상대로는 50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여자 바둑리그 통산 성적은 60승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 바둑리그 21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정말 여자 기사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가 여자 바둑 리그에서 22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최정 선수가 이 기록을 또 넘어설지 그 부분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랭킹에서는 16위에 자리해 있고요. 지난달보다 3계단 상승을 하면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최정 선수 랭킹이 정말 높습니다.
네, 최종 선수가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자,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최정 선수가 앞서 있고요. 2016년 8월 리민배 예선에서 이 첫 대결을 펼쳤었고 이후 2연승 그리고 마지막 대국에서는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개인 최고 기록 이 1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박하민 선수는 32위의 자리에 있는데요. 올해 초 1월 랭킹에서는 23위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랭킹을 꽤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이번에 성적이 조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랭킹이 32등, 약간 떨어진 상태고요. 네. 박하민 선수는 근데 언제든지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국가대표 최강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개최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 응수타진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자리는 아까부터 두고 싶었던 자리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 끊어간 수의 의미는 100이 있는다면은 2선을 빠졌을 때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변 쪽을 침입을 한다면은 원래는 100이 입구자로 나가는 게 이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다르죠. 밀고 네, 어찌됐든 이 하변 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은 네. 중앙 쪽을 씌우는 것은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박하민 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 게 하변을 침입할지 아니면은 중앙 쪽에서 씌워갈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이 흑의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좀 비켜가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 단수치고 늘어서 비껴가는 게 있기는 한데요. 자체로 좀 당했나요? 네, 일단 나중에 이 자리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쪽 교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설마 계속해서 끊어가는 게 가능하다면은 미리 교환할 수도 있겠네요. 돌파된다면 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 바깥쪽에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흑이 안 되는데 지금은 둘 수 있는 최대한의 두터움을 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뒤로 두는 것은 일단 이 자리를 맞았을 때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백이 빈삼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너무 아프죠. 먼저 굴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자, 단수를 쳤고요. 그래도 있는 게 정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따냈을 때 여기서 백이 달리드는 수순은 없을까요? 그렇다면은 백도 느는 게 원래는 보통의 진행이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수를 미리 치고요. 호구를 치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모양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들여다보는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맞는 네. 선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정 선수가 이쪽을 끊었을 때 지금처럼 단수를 친 수의 의미는 있는 것은 느는 것보다 한 점을 잡히는 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일단 축으로 한 점이 잡히고 네. 젖히면은 흙이 젖혀 이어서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은 네. 아, 이게 백이 불만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잊지는 못하고 단수를 쳤고요. 흙이 한 점을 따냈을 때 백도 단수 치거나 느는 것보다는 지금은 네. 그냥 한 칸으로 뛰면서 연결을 시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것도 결정시키지 않고 이 한 칸으로 유연하게 획마를 하는군요. 네, 나중에 백이 한 점을 살리고 단수 치면서 아, 이렇게 결정을 시킬 수 있어야지 한 네. 점이 잡히면서 중앙 쪽까지 활용을 당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기서 흙이 따는 수 말고 느는 것은 어떤가요? 흙은 따내는 수 한 수인가요? 글쎄 여기 느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백이 그냥 계속 밀어서 네. 쭉 돌파를 한다면은 네. 흙이 귀 쪽은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돌파하는 백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하변 쪽의 흙돌이 너무 약해지고 중앙 쪽을 네. 씌워서 흙돌을 노려보면서 귀 쪽을 압박을 한다면은 이거는 흙이 너무 답답하죠. 부분적으로 실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 대세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으로는 뭐 거의 한 20집 정도 이득을 봤는데 지금 20집은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급소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요. 지금 늘어간 수는 그래도 뛰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급소 자리가 너무 아프죠? 바로 갑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흙이 기분 좋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수순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백의 응수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백이 단순히 빈삼각으로 귀 쪽을 살린다면은 이제는 여기 붙이는 교환을 할 것 같아요. 붙이고 늘었을 때 네. 끊기는 자리가 너무 아프고요. 그러면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변 쪽을 제압을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먼저 들어가고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네. 흐름이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굳이 모험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백돌이 공격이 안 된다면은 일단 하변 쪽에 손해가 크고요. 네. 자, 우선 한 차례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무리한 변화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두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도 여기를 그냥 단수를 치고요. 흙이 한 점을 따낸다면은 세 점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자리를 두면서 바둑을 좀 넓게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빈삼각으로 네. 받는 순간에는 일단 흙이 기분 좋게 처리가 됐죠. 아예 방향을 바꿔서 이 다른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하변에서의 접전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빈삼각을 둔 것은 근데 다시 봐도 조금 두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뭐 적어도 여기를 네. 젖히고요. 흙이 막으면 호구를 치면서 단수를 칠 때 그때 중앙 쪽을 단수를 칩니다. 흙도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이어야 될지 아니면 따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따내는 것이 뭐 여러모로 집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흙도 따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백이 손을 뺐을 때
나중에 이 자리를 끊기더라도 아래쪽에 젖히고 호구치는 교환은 백이 확실히 이득을 받습니다. 뭐 적어도 입구자를 선수로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패 모양을 만들면서 흙이 잡으러 왔을 때 한 점을 따내고 그 다음에 압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활용의 수단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우선 꾹 참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참았던 이유가 자체로 큰 것도 있겠지만 흙 넉점에 대한 공격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흙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4점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흙보다는 백돌이 더 약하긴 해서 네. 그리고 지금 흙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흙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하변이나 좌 쪽에 백돌을 공격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백이 이제 하변 쪽에 흙돌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아마 어느 정도 흙이 하변 쪽을 차지를 하던지 아니면은 흙이 하변 쪽을 차지를 했을 때 백은 우하 쪽을 압박을 하던지 어느 정도 타협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흙도 고민이긴 합니다. 시기적절한 응수타진으로 인하여 흙이 포인트를 올렸고요. 흙은 하변 쪽에 당장 들어가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중앙 쪽을 그냥 눌러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제는 간명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이렇게 그냥 늘어서 여기를 흙이 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이 두 가지도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일단 늘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백이 밀고 나오는 것은 막상 끊어서 이어야 되는데 중앙 쪽을 받아둔다면 다음에 여기 당하는 게 아프거든요. 그렇다면은 백도 네. 이제는 뭐 중앙 쪽에 한 점을 살리거나 먼저 손을 돌리는 것보다는 아마 날일자를 둬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흙도 중앙 쪽을 둘 수도 있고요. 우변 쪽을 받아두더라도 간명하게 처리하는 의미는 있죠. 참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흙이 사실 집으로는 크게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바둑이 엄청 괜찮다라고 느껴야 지금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으로 붙여갔어요. 이것은 이 위로 눌러가는 것보다는 침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중앙 쪽에 먼저 머리를 내밀고 하변에 침입을 했을 때는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젖혔을 때 설마 바로 끊진 않겠죠. 초강수인데요. 네, 백이 단수를 치고요. 네. 이게 막상 네. 백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단수를 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네, 보통은 있는 자리가 선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 돌파가 가능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끊어서 이건 백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젖히고 네.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벽돌이 당장 제압이 되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흙이 당장 끊어가는 것도 강력해 보이거든요. 흙이 이 옆쪽에서 한 점을 잡은 것이 꽤 컸습니다. 끊는 수까지 성립을 하고 있고요. 네,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젖히는 게 흙이 늘고 중앙 쪽을 받는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젖혔을 때 막상 끊으면 백도 다음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백이 여기서 또다시 후퇴를 하기는 정말 싫은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후퇴를 한다면은 한 칸을 뛰는 정도인데 네. 이거는 흙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실전에 백이 안 젖히고 두는 것은 거의 뭐 이바둑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네. 기세에 눌리고 좋은 형태가 잘 안 나오죠. 네. 이 하변 흙 넉 점과의 싸움을 위해서 박하민 선수의 응수타진에 최정 선수도 꾹꾹 누르면서 참았거든요. 자, 여기서도 후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선수의 자리이고요. 지금의 교환은 흙이 넘었을 때 백이 당장 젖힐 수도 있지만 백이 젖히는 순간 흙도 받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둘 겁니다. 이 교환으로 숨을 고르면서 이 중앙 흙의 반발을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우아 쪽을 젖힌다고 했을 때 흙이 받아만 준다면 백은 교환을 하는 게 득인데요. 여기까지요. 네, 근데 젖히면 흙은 아마 그냥 들여다보는 교환을 할 거예요. 백이 늘고 이어서 받더라도 이 한 점을 못 잡는 순간 백은 어차피 귀 쪽에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흙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일단 하변 쪽을 들어가면서 백 한 점을 제압한 다음에 나중에 이 중앙 쪽의 공격을 노릴 겁니다. 여기서 아예 손을 돌리고 하변 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좀 공격을 심히 당할까요? 네, 백이 하변 쪽을 지킨다면 입구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입구자로 받았을 때 흙이 젖히면은 글쎄요, 이게 늘고 호구치는 형태가 흙이 젖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단순히 계속해서 늘어서
중앙 쪽을 씌우더라도 여기 끼우는 약점이 또 남아있죠. 그러면은 네. 백이 이런 데를 찝어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건데 중앙 쪽도 들어막히고 이 교환도 악수고요. 손 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흙도 아마 여기까지 씌워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중앙 쪽이 두텁게 처리가 된다면은 백이 하변을 차지한 의미가 거의 없어요. 네. 박하민 선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하변에서 3선 입구자 그리고 5선 입구자 힘을 비축을 해 두었는데 그 힘을 이제서야 발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비축해둔 힘이 너무 강력하고요. 그래서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젖히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당연히 젖혔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막상 끊겼을 때 백이 한 가지 방법은 여기를 밀고요. 흙이 받는다면은 단수를 치고 입구자를 두면서 장문이 되는군요. 네,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백이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한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끊었을 네. 때 단수 치고 있고요. 밀었을 때 흙이 반발하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죠. 네. 끊으면은 중앙 쪽을 나오고요. 그래도 이거는 백이 싸울만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100%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뭐 흙도 그래도 탄력이 있으니까요. 네. 이 수상전 수익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하민 선수가 힘있게 중앙 붙여간 장면, 여기서 최정 선수의 장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 그리고 첫 번째 승부처가 하중항에서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전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감상하시죠. (2020) 타이젠 국가대표 최강리그 B조 9라운드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 자, 마지막 슛은 이 박하민 선수가 붙여가면서 백의 공격을 노려가고 있고요. 과연 여기서 최정 선수도 강수로 맞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한 장면인데요. 네, 흙이 붙이니까 백이 있는 교환을 했고요. 네. 흙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는 젖혀야 되는 것 같아요. 끊기더라도 네. 뭐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행마하는 것보다 백이 손해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너무나도 젖히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한 차례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놓치고 싶진 않은데요. 나를자로 조금 비켜가는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떨까요? 이건 너무 싫은데요. 이거 그래도 젖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흙의 차단이 겁이 좀 났을까요? 네, 이거는 흙이 네. 다음에 늘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고요. 늘었을 때 네. 백이 하변 쪽에 침입도 신경이 쓰이고 만약에 손을 뺀다면 양걸침을 하면서 일단 큰 자리를 차지를 하는데 네. 계속 씌워간다면은 백은 너무 흙이 두터운 쪽으로만 행마를 해야 되죠.
물론 나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네.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들어가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뭔가 흑액만은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좌쪽 이 백도를 보면은 좀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뭉쳐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백이 좌 쪽에 돌은 정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백돌이 두 집은 전혀 안 나 있고요. 네. 오히려 하변 쪽에 흑돌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침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흑에게는 기분 좋은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당장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네. 나가더라도 흑이 같이 바깥쪽을 따라 나갔을 때 백이 흑이 두터운 쪽으로 계속 행마를 해야 되고요. 이 나가는 방향도 중앙 쪽을 붙이고 늘었을 때 또 여기를 안 받을 수도 없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하변 쪽에 한 점을 살리긴 어렵고요. 이곳을 한 칸을 뛰던지 아니면은 이 선을 붙여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흑이 당장 하변 쪽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붙였을 때 반대쪽을 젖히면서 끊는 것도 지금은 강력합니다. 지금 중앙 세력이 두텁기 때문에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백도 한 칸을 뛰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네. 네, 한 점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변 쪽을 제압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아니면은 네, 지금 제압을 하죠. 네. 둔다면은 우아 쪽에 한 칸을 뛰면서 귀 쪽으로 한 칸을 뛰면서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나와서 끊고요. 그런데 이 진행보다는 지금처럼 하변 쪽에 네. 백 한 점을 깔끔하게 잡아두고 중앙 쪽을 씌우는 것은 여전히 한 칸을 뛰면서 네. 다음에 건너붙이는 자리가 백도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백이 역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여기를 백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흑도 이곳이나 아니면 바깥쪽을 진출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귀를 받는 것도 여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다 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약간 이득을 보기는 했는데요. 네. 어차피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흑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네. 귀 쪽에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이고요. 네, 실리를 차지합니다. 그렇네요. 귀를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정리를 하네요. 네, 흑도 변 쪽으로 둘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변 쪽으로 나가고 백이 귀 쪽을 차지를 했을 때 결국에는 흑이 바깥쪽을 나가야 되는데 네. 이 중앙 쪽으로 나가더라도
흙은 중복의 형태가 되고요. 발빠르게 계속해서 백이 실리를 차지를 한다면 그건 흙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 쪽으로 흑돌이 터져 있어야지 이 좌중앙의 백돌 공격을 노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좌중앙 쪽 공격을 언제든지 노려볼 수는 있는데요.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보다는 큰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를 하면서 네. 뭐 자연스럽게 노리는 상황이 가장 좋거든요. 먼저 실리적으로 손실을 입기 때문에 흑도 길을 지켜가면서 안정적으로 두어갑니다. 자, 박하민 선수의 이 강약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백도 씌워가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귀 쪽을 미는 것은 이 교환이 흙이 자체로 너무나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네. 바깥쪽을 나갔을 때 이제는 백이 안에서 쉽게 모양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원래는 붙여서 네. 그래도 큰 집을 내면서 귀를 차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흑도 한번 물러섰기 때문에 백도 이제는 반대쪽 중앙으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접전이 끝이 나니까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흑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앙 쪽에 백이 젖히지 못한 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네. 가장 큰 것은 입구자 활용까지 당하면서 좌 형태가 백이 빈삼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에서의 손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 손실이 붙였을 때 젖히지 못하는 것까지 이어졌고 네. 흙이 느는 데까지 일단락이 되면서 이게 승률 그래프가 확실히 흙 쪽으로 기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딱히 뭐 다른 수를 찾기에는 흙이 중앙 쪽에 돌이 나왔을 때, 네. 뭐 좌변, 아니 우변 쪽도 그렇게까지 두터운 형태도 아니고, 하변 쪽의 백돌도 약하거든요. 한 전체가 얇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씌우는 수밖에 보이진 않는데요. 일감이긴 합니다. 씌운 다음에는 붙이고 늘고 백이 받았을 때 귀 쪽을 받아서 일단락이 되고요. 흑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받는다면 사활이 걸리는 건가요? 자체로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자리를 당했을 때 사활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네. 밖에 백의 약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흑도를 네. 완벽하게 잡으러 갈 수는 없는데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적어도 이런 자리는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집으로도 크고 그 다음에 하변 쪽에 피해도 있죠. 백도 선수로 처리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 들여다보고요. 귀 쪽을 받았을 때 백이 손을 빼고 둘 수 있는 큰 자리가 이제는 좌상 쪽에 굳히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큽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백에 실리는 이곳과 이곳이 20집이 채 안 되고요. 이쪽이
그래도 한 10집은 조금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대략 한 25집이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흙은 이쪽만 하더라도 이미 10집이 넘고요. 여기도 한 13집. 이쪽도 10집은 넘습니다. 그럼 대략 한 35집의 우상 쪽 모양. 지금 이 진행이 가장 무난한데 평범하게 두더라도 흙이 한 반면 10집 정도는 앞서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백도 뭔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이 중앙 쪽으로 흙의 두터움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백도 다른 선택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흙도 실리를 차지하고 백도 중앙을 틀어 막는 이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분적인 형태만 봤을 때는 흙이 다시 한번 기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좀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이게 막상 다 받고 나면은 전체적인 두터움이나 실리면에서 흙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도 좀 당하더라도 지금의 선택을 과감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네, 최정 선수가 조금 더 버팁니다. 자, 최정 선수가 버티는 수단으로 여기서 2선으로 빠지는 수를 선택을 했군요. 네, 지금 이거는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이득을 봤고요. 네. 뒤쪽을 틀어 막았을 때 한 가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중앙 쪽에 끊기는 게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 끊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한 수 더 보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귀를 막았을 때 만약에 중앙 쪽에 백이 가일 수가 필요하다면은 이거는 느는 수로는 그냥 호구를 쳐서 깔끔하게 받아두는 게 훨씬 좋았겠죠. 네. 자, 늘었다는 뜻은 여기서 손을 돌리겠다는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네, 막았습니다. 자, 최대한 버텨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손을 빼도 괜찮나요? 뭐 흙이 여기를 그냥 끊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조금은 노골적으로 여기를 붙이고 계속해서 찔러가더라도 막는 것은 끊기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일단 흙돌이 두터운 곳에서 행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백이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지키는 방법으로 호구로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주위를 넓혀가는 방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투자가 된다면 흙이 차단이 어렵다라는 생각일까요? 네, 지금 이수는 뭐 다음에 흙이 이제 끊어가는 것을 노릴 것 같진 않고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를 받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빼고 먼저 좌상 쪽에 이미 너무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좌상 쪽을 두는 것을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거고요. 좌상 쪽은 만약에 걸친다면은 지금은 백이 입구자로 붙이고 날일자를 두면서 최대한 실리 위주로 판을 짤 것 같고 네. 그게 싫다면은 흙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나 이 자리가 무난한데 어,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로 침입하는 것도 가끔씩 등장을 하거든요. 아, 어떻게 수순이 진행이 될까요? 그 수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 백이 차렷으로 차단하는 것은 하나 네. 밀어두고 날일자로 나가면서 흙도 그냥 밀어두는 교환을 생략을 하는 게 좋겠네요. 먼저 날일자로 두더라도 이거는 네. 백이 붙이는 것은 젖혀서 백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이 바깥쪽의 손실이 훨씬 크고요. 입구자로 두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냥 3-3을 들어가는 게 지금은 백이 틀어 맞고요. 2단 젖히면서 2점을 잡는다면은 백이 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했는데 흑이 빵따냄을 한 것이 좌쪽의 형태와 너무 중복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3-3을 들어가는 것은 흑이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백의 실리가 돋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변칙적으로 두는 게 지금은 좋아요. 네. 정말 튼튼하게 둡니다. 이거는 네.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여길 치봤고요. 찝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앙 쪽을 끊어가는 게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안형을 갖췄는데요. 흑이 여기서 밀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이 찌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좀 네. 당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뭐 사전에 방비를 한 의미가 크고요. 이쪽의 약점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은 중앙 쪽의 공격이나 다른 쪽에 뒀을 때 네. 만약에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냥 받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교환을 해두어서 안형을 만들어 놓고요. 백이 여기서 선수를 뽑는다면 지금은 좌상기로 향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큰 자리는 좌상 쪽밖에 없기는 한데요. 바둑이 나쁜 입장에서는 네. 이 우상 쪽의 흑도를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실리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좌상 쪽으로 간다면 큰 자리를 선택한 것이고요. 자, 우상 쪽으로 간다면 조금 더 치열하게 버티겠다라는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최정 선수도 뭐 당장 치받는 교환을 했지만 그 치받는 교환은 지금 타이밍에 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빈 삼각 자리에 돌이 오면서 네. 다시 한번 중앙 쪽을 끊어가는 약점이 이제는 또 신경이 쓰이죠. 지금 이 선으로 젖혀 있는 것이 선수로 듣지 않는 건가요? 네, 이쪽에 젖히고 호구를 치면은 부분적인 사활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당장은 어차피 끊어서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끝내기로 넘어가는 정도의 자리인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을 젖히고 호구 치는 것보다는 여길 두면서 다음에 패로 버티면서 넘어가는 것과 그리고 이 우아 쪽의 끝내기 두 가지를 노려보는 게 집으로는 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백도 여길 젖히고 호구 치고 싶진 않아요. 이 교환을 지금 네. 하긴 싫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일단 중앙 쪽에 약해지는 의미가 지금은 더 큽니다. 네. 미리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젖히고 빈 삼각으로 둬서 버티는 것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버틸 수는 있는데요. 당장은 여기가 깔끔하게 넘어가는 형태도 아니고 패가 벌어졌을 때 패감은 지금 여기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상 쪽도 있기 때문에 흑은 받아줄 리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손을 빼고 일단 흑은 큰 자리를 둘 거고 네. 그랬을 때 백이 패를 걸어가는 게 강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강력한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흑이 받아줄 리는 없겠죠.
젖혔습니다. 지금은 흑에게 끊김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호구 교환,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호구 교환을 하는 게 그래도 정수로 보이긴 합니다. 네. 백도 정말 하기가 싫기 때문에 네.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앙 쪽에 교환 없이 붙이는 자리를 당하고 밀었을 때 네. 호구 치는 것은 여기 나오는 타이밍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받더라도 빈 삼각을 꼬부린다면은 네. 당장 씌워지지 않는 순간 백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백이 네. 좀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흙이 조금 더 간명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를 먼저 찌르고 붙이는 게 더 좋기는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밀었을 때 흙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이제는 이쪽에 돌까지 없으니까 네. 두 점이 안 잡히면 백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니면은 붙이기 전에 사전에 이런 데를 교환을 하면서 백이 만약에 받는다면은 네. 더욱더 강력하고요. 자, 하나 젖혀놓고 최정 선수가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최정 선수도 여기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흙이 끊어가는 것을 노리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오히려 교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네. 약점이 좀 부각이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최정 선수가 손을 돌렸습니다. 흑이 차단을 해온다면 이 전투는 버티겠다는 생각인데요. 먼저 공략해 갑니다. 지금 보통의 경우라면 흙도 반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사실 충분히 가능은 한데 네, 어찌됐든 이거는 바둑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네. 흑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네.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사건을 안 만드는 것이 흑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네, 지금은 그냥 흑의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를 만들지 않고 편안하게 두면은 그래도 한 반면 10집 정도는 바둑이 좋아요. 네. 개인 기록 최고 랭킹을 끌어올리면서 남자 선수들과도 대등한 승부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 여자 기사들에게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 선수 계속해서 이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여자 바둑리그 통산 성적 60승을 돌파를 했는데 현재까지 50승을 돌파한 선수들은 많았습니다.
최정 선수를 비롯해서 김채영 선수, 조혜연 선수, 오유진 선수가 있는데요. 60승은 최정 선수가 유일합니다. 네, 그만큼 최정 선수가 여자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최정 선수는 뭐 어느 순간 여자 선수들에게는 거의 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팀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죠. 올 시즌에는 또 어떤 기록을 만들어 나갈지 너무 궁금한데요. 최정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제 결선 진출에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끊임없이 이 상위권 진출을 노리는 좋은 성적을 올렸었습니다. 네, 처음에 신민준 선수에게 꽤 나쁜 바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바둑을 역전승을 하면서 출발이 좋았고요. 네, 중간에는 좀 아쉬운 성적을 내긴 했지만 처음에 신민준 선수를 이겼다는 게 네. 저는 사실 너무나도 큰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최정 선수 뭐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선수고요. 일단 이번 리그에서는 1, 2등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최정 선수, 이제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남자 국가대표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당당히 선발전을 통과를 해서 남자 국가대표팀으로 합류를 했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그간 꾸준히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했는데 네. 그전에는 좀 아쉽게 선발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네. 선발전을 통과를 하면서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했고요. 이번에 최강 리그가 벌어지면서 B조에는 여자 선수가 2명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네. 조금 눈길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최정 선수가 뭐 여자 국가대표팀 소속이 아니라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그냥 출전을 한 거죠. 네. 자, 하나 젖히고요. 그냥 이어주지는 않나요? 네, 박하민 선수도 사실 있는 것 자체가 부분적인 형태로는 굴복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뭔가 반발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끊는 것은 백이 뒤로 받기보다는 아마 한 점을 잡고요. 이 2점을 잡을 때 3점을 끊으면서 우변 쪽에는 꽤 큰 실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젖혀놓고 어떤 수순으로 이어지나요? 역시 끊어서.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책략을 부려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나중에 뭐 당장 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패를 걸어가고요. 팩감으로 이 중앙 쪽의 공격이나 아니면은 하변 쪽의 백도를 차단하는 것도 둘 수가 있고요. 네. 백이 끊어 잡는 것은 일단 서로 타협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 중앙 쪽에서 백진영을 삭감을 하면서 활용이 생긴다면은 또 좌쪽의 백돌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쩌면은 지금 이 진행이 흙이 두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두기 편하다. 자, 박하민 선수가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최정 선수와 비켜나가고 있는 박하민 선수. 이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